약간 그런 은밀한 부위들을 슬쩍슬쩍 보여주는 게 고수들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겨드랑이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아니, 겨드랑이 파인 거를 종지로 비유를 해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킨TV 허수정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유혹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은근하게 자기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출을 했을 때 너무 부담스럽게 노출, 이런 과한 부위보다는 은은하지만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은밀한 부위들을 슬쩍슬쩍 보여주는 게 고수들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여자들 이렇게 쇄골이라든지 목선, 이렇게 옆으로 머리를 쓸어 넘길 때 이런 데를 좀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부위로 뽑히는 건요, 겨드랑이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봤던 영화 중에 새끼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다른 장면보다 저는 유독 되게 각인이 됐던 장면이, 거기 주인공이었던 탕웨이가 춤을 추는데 팔을 싹 들어 올렸는데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상 아마 겨드랑이를 제모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수북한 채모가 확 보이는 그 겨드랑이를 보면서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매력 부위가 겨드랑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쁜 겨드랑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겨드랑이 착색에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알게 된 곳이 있는데요. 그 DC 인사이드였나? 뭐 그런 사이트에 겨드랑이 갤러리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로 겨드랑이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리스트가 전부 다 겨드랑이 사진이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그냥 겨드랑이 짤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겨드랑이는 대체로 이렇게 티 없이 깨끗하고 매끈한 겨드랑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대체 어떤 겨드랑이가 있나 한번 저도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최고급 겨드랑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소희 씨가 나왔는데 이분은 그냥 이분 자체가 되게 고급 이미지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매끈하고 굴곡도 없고 하얗고 이런 겨드랑이를 예쁘다고 얘기하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가 깨끗하면 되게 사람을 다시 보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겨드랑이를 검색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이 하나 있어요. 야드랑이 밥공기 싹 가능? 되게 들어가 보고 싶게 생겼죠? 심지어 조회수 220만 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사람 겨드랑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몰랐어. 겨드랑이 살이 빠졌다는 진짜,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간장 종지를 넘었다고요? 아니, 겨드랑이 파인 거를 종지로 비유를 해요? 와, 진짜 신박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예쁜 겨드랑이의 조건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얗고 매끈한 피부, 케임에서 나오는 곡선미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겨드랑이 갤러리 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하얗고 매끈한 피부, 이걸 방해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색소 침착이겠죠.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서 마찰이 되죠. 그리고 땀도 많이 나고 자극을 받다 보니까 이 피부에 미세한 염증이 발생을 하고 이 염증들이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게 되면서 색소 침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거뭇거뭇해지고 이 겨드랑이 부위의 피부 톤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생기면 잘 사라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홈케어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레몬즙으로 겨드랑이 관리를 한다든지, 겨드랑이에 무슨 베이킹 소다를 바른다든지 뭐 이런 관리들을 많이 하신다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런 관리들은 채취를 없애고 뭐 후각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톤이 환해지거나 매끈해지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겨드랑이 미백을 시술로 관리를 받겠다 한다면 크게 미백 토닝 그리고 미백 주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백 토닝 같은 경우는 기미나 주근깨, 색소 이런 것들을 개선을 시키면서 피부톤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시술인데요. 레이저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피부 결도 개선되는 효과까지 살짝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백 토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차가 좀 쌓여있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침착된 색소의 타입이라든지 그 깊이라든지 하는 것이 얼굴의 기미와는 꽤 다르다 보니까 레이저를 통한
접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한 번에 강하게 하겠다 해서 너무 세게 치료할 경우에는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염증 후 과색소 침착, 오히려 더 검붉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색을 만드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아예 영구적으로 파괴돼서 하얗게 이렇게 땡땡이처럼 저색소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의 강도, 그리고 치료를 받는 고객님의 이 멜라닌 세포의 상관관계를 잘 고려해서 받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미백 토닝은 단점이라고 하면은 한 번에 막 하얗게 바뀌고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10번 정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간격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로 넓게 띄우게 되니까 해서 한 번 마음 먹었으면은 이제 쭉 관리를 해주시면 계속해서 화이트닝이 된다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토닝 시술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세요. 자주 오는 게 힘들다. 그런 경우는 이제 미백 주사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체로 이 피부 환경을 개선해주는 스킨 부스팅 시술, 그리고 이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주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피부 속에서부터 자기 피부의 재생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이라든지 뭐 화이트닝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생체 적합성이 높은 고유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거부 반응도 거의 없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솔직히 하나예요. 아프다. 이게 마취 연고를 당연히 시술 전에 도포를 하고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통증에 대한 개인 역시는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겨드랑이 받을 때 정말 고통스럽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얼굴보다는 이 시술 후에 멍이나 뭐 불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잖아요. 날짜를 굳이 따져서 피해가면서 받을 필요는 없어서 그 부분에서는 미백 주사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다한증 때문에 이 땀이 하도 많이 나서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색소 침착이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땀샘을 위축시켜주는 겨드랑이 다한증 보톡스라는 시술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맞게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맞기만 해도 확실히 땀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뭐 셔츠에 착색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자꾸 착색되는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미백 주사라든지 미백 토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한 번의 시술로 완전히 엄청 큰 변화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선이 한번 되고 나면 바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색소가 다시 침착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내가 정말 고민이 되는 부위였다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겨드랑이 페임에서 나오는 곡선미를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도 이 겨드랑이 라인이 너무 안 예뻐요. 여자들은 브래지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뭔가 울룩불룩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겨드랑이의 곡선의 문제라기보다 그 앞 뒤에 바디 라인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부유방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이어트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뭐 멍울이 잡힌다, 그러면 부유방을 의심해보고 케어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앞뒤의 바디라인을 통 바디 조각 주사라든지 바디 튠 같은 것들을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방세포를 이렇게 파괴시켜서 바디라인을 매끈하게 해주는 시술이거든요. 원래는 악센트 프라임이라는 장비를 이용한 시술인데요. 아주 세밀한 부위에 좀 볼록볼록한 지방의 윤곽이라든지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 있죠. 그게 좀 매끈하게 잡힌다든지 전반적인 컨투어를 잡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디 조각 주사를 더해주게 되면 이 라인이 잡히는 시너지 효과가 나다 보니까 보통 2-3달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받으시거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부분이 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결혼을 앞둔 신부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나는 민소매 탑을 입을 거야 이랬을 때 보통 우리 어깨 뒷라인이라든지 뭐 겨드랑이 라인, 또 브라 주변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만 막 급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아시죠? 다이어트를 너무 급하게 하면은 볼륨이 빠지는 것보다 탄력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살을 뺐는데 라인은 계속 안 예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지방을 줄이면서도 탄력을 챙겨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술들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근하게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하얗고 예쁜 겨드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직접적으로 보이는 얼굴, 몸매 이런 데만 신경 쓰기보다는 은은하게 보일 듯 말 듯하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겨드랑이와 같은 부위들도 함께 관리해준다면 자기만의 매력을 발산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